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지금도 그 사람의 진심이 어땠을까 가끔 생각이 나는 분들일 거예요. 수정구슬은 감정을 좀 조용히 비추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거울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 1번 분들 이 수정굿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한 조각 같이 읽어볼 거예요. 카드를 봤을 때 우리 1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얼굴, 몸매, 성격까지 다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만났다면 편안한 관계, 만족감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걸 같이 주고받았을 거고요. 짧게 만났다면 천생연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좀 가벼운 만남이었다면 아주 완벽한 하룻밤을 보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완성된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해지는 미완성된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완전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 지루함이라든가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두 분의 이별이 너무 완전한데 너무 완벽한데 생겼다면 이 너무 완전하면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별을 했는지,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카드를 봤을 때 그 감정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컵 안에 그 감정이 넘치도록 갖고 있는데요. 그 감정을 꺼내보지는 절대 않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걸 직면하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맞는지, 그 사람과 내가 헤어진 게 정말 맞는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맞는지, 계속 감정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회피할 때 이런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직면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1번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도 아파요. 힘들고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럼 1번 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흐름은 겉으로 보기엔 좀 조용해요.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고요. 감정 표현도 사라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들 두 분과의 관계가 아예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우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근데 이 시작이 우리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시작. 지금 갖고 있는 감정들을 다 버리고 나 혼자서 새로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감정을 잠시 접고 나아가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아직 감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싶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행동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감정이 흔들릴까봐 말조차 아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상대방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뭔가 끊긴다, 나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마음만 곱씹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끝났나 아니면 잠시 멈춰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은 이 관계가 맞을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이 관계는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멈춰져 있는 거죠. 행동이 엇갈리다 보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감정을 좀 정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계속 돌아보고 있고요. 다른 누군가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전반적으로 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도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1번 분들, 그 사람이 1번 분들에게 미련이 남아있는지 같이 볼 거예요. 곶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단순하게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곶감은 옛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조차도 좀 오해해서 무서웠던 감정의 상징이에요. 진짜로 무서운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반응 하나만 보고 스스로 착각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도 그 감정을 약간 곶감으로 보고 있어요. 호랑이 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감정을 똑바로 보지 않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나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을 그냥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온 이 카드와 비슷한 거예요. 본인도 혼란스럽고 이 감정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표현도 없고 조용하지만 그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 어딘가에 좀 남아있는 거예요. 박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옛 이야기에서 내가 했던 행동 그 이상으로 돌아오는 행운을 뜻해요. 그래서 박씨는 운이 좋게 얻은 것 혹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1번 분을 떠올릴 때 아깝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상형, 완벽했던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 그 사람 좋았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미련이 있다고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듯이 그걸 직면하기 싫어서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새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마음속 안에 놓쳐버린 나의 행운 이 정도로 생각할 걸로 보여요. 조언 카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카드가 말하는 조언 한 조각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지금 흰 짐을 지고 새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카드는 아까 봤던 방랑자 카드랑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방랑자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상대방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도 같이 충분히 감정 아파했고 힘들어 했었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져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억지로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감정은 내가 품었던 만큼 소중했으니까 이제 이 감정을 내가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충분히 의미 있었고 우리 1번 분들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사람이 원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친구들 이런 걸 뜻하는데요. 지금 이 감정을 계속 안쪽으로 숨겨서 감고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감정을 처지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예요. 혼자 참아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친구, 가족 혹은 누군가의 대화. 전혀 그런 감정이랑은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연결 속에서 조금씩 감정의 여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 받은 상처들, 그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같이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정리해보자면
상대방은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걸 직면하기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그냥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또 털어내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 1번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도 없고 회피적인 모습도 보여서. 그래서 더 다가가는 것보다는 우리 1번 분들도 마음을 정리하고 털어내고 옆에 있는 주위 분들이랑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소망 분수를 선택하신 2번 분들, 소망 분수는 말 그대로 희망을 뜻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망이라는 기다림을 갖고 계신 우리 2번 분들, 우리 같이 그 사람 마음 한 조각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2번 분들 속마음 리딩 진행해 볼 건데요.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 내면에서는 상처라든가 갈등, 미련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심착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연락을 끊었거나 새로운 일상에 집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감정이 아예 없거나 사라졌거나 뭐 미련을 없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지만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설득이 아니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설득하는 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본인도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꾹꾹 그 감정을 눌러 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카드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우아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어 말하는 것처럼요. 보면은 금화도 잡고 있고 표정도 여유롭지만 좀 우울하죠. 실제로도 그 사람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자신을 가꾸는데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일이나 취미, 운동, 만남 같은 그런 것들로 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뒤에 있는 벽을 보면은 이 벽 쳐져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본인은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어서 괜찮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 두 분이 헤어지면서 느꼈던 그 갈등이라든가 혹은 후회, 미련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런 후회들도 보이는 거죠. 파이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혹은 이겼지만 뭔가 찝찝한 그런 상태들일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씁쓸한 감정이 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번 이별이 약간 깊은 생각 없이 오랫동안 이야기한 거 없이 조금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 사는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지만 감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 감정이 그리움보다는 미련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으로 보여요. 2번 분들의 흐름을 같이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속마음이랑 이어서 그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분들은 헤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둘 중 한 명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서로 말싸움이라든가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많은 걸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쉽게 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 다시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야.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약간 방어막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사람도 우리 이번 분들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다시 다가갈 자신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켜보면서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약간 정체된 혹은 조금 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법사라는 카드인데요. 지금은 그 서로 경계하고 있고 방어하고 있다면은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능력 혹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은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마법사라는 카드가 수동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새로운 흐름은 아마 좀 더 둘 사이를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될 거고요. 서로에게 진심을 이야기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을 달래고 이별을 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나만큼 아팠을까? 되게 오래가는 질문이죠. 우리 같이 카드를 보면서 이번 분들의 그 사람, 미련이 남아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카드는 밑빠진 독이랑 풍수지리가 나왔어요. 밑빠진 독이라는 건 멀쩡한 독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밑에가 깨져 있는 거죠. 두꺼비가 와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물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도 한때 한 번쯤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쏟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진심을 다했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마음의 피로가 꽤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은 미련들, 그거를 되돌려 보면서 마음을 아파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이 흐르는 물처럼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혹은 꾹꾹 눌러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요. 앞서 나온 그 절제 카드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흥미로운 게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의 뜻이 나만의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분위기, 나만의 흐름. 지금 본인의 공간, 본인의 일상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보면 이 강가처럼 흐르는 감정은 있지만 나와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라고 보이면 돼요. 앞서 나온 속마음 카드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은 많이 남아있고 미련은 있어요. 있지만 그거를 절대 내보내지 않을 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조언 카드는 우리 조상님 카드랑 보부상의 악수 카드가 나왔어요. 조상님이라는 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카드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를 지켜주는 에너지, 안심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위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흘려온 눈물이나 쏟아낸 감정, 그리고 이별 후에 혼자 견뎌야 되는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님은 단순하게 과거에서 온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번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번 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힘을 보내고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별 후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은 고립감,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 우리 임원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힘들었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부상의 악수. 이 카드는 직접적으로 재회를 뜻하고 있어요. 다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감정 하나로는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 보고 싶어. 우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악수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상대방이랑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변화된 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재회는요, 그냥 단순히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조언 카드 두 개가 뜻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흐름이랑 좀 같은 맥락이에요. 한 번 더 성장하고요, 본인을 믿어야 되고, 날 지켜주는 사람들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의지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요. 그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다가가면은 아마 다른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지금 겉으로 보이기엔 굉장히 잘 살고 편안한 척 할 거예요. 거기 안에는 본인도 노력하면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임원분들 본인을 다스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다시 만날 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한 관계가 될 거예요. 우리 이번 분들 나무가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에 가장 많이 흔들리지만 그만큼 꺾이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외유내강의 상징이고요. 감정에 민감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뜻하죠. 우리 버드나무를 선택하신 3번 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한 조각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3번 분들 속마음 리딩 같이 읽어볼 건데요.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는 아직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동경이나 기대, 회복, 치유를 좀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분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좋은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헤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을 건데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질 거고요. 3번 분들 가지고 계신 특유의 따뜻함이나 편안함, 그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당장 연락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감정보다는 힘들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 정도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스타카드라는 거는 희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그런 여지는 조금 있을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굉장히 재미있는 카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움직일 타이밍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도 알아요. 지금 다가가기에는 본인 자존심도 있고요. 좀 어중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춰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도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라면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본인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나의 지금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볼까? 아니야, 나중에 할까? 지금 해볼까? 이거 먼저 잘해놓고 하자, 이런 마음인 거죠.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성취감이나 만족, 그리고 감정적 확신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 감정을 일단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던 관계가 뭐였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관계, 내가 그 3번 분들이랑 이어가야 되는 그게 뭔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도 좀 섞여 있어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직접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본인만 갖고 있는 기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3번 분들은 아직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닫혀있는 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닫혀는 있는데 충분히 열기 쉬운 그런 문인 상태인 거죠. 그럼 3번 분들 그 사람과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지금 기사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열정, 충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 갑작스러운 감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아마 이별 직전이나 이별 직후에 큰 상황들, 좀 강렬한 상황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아예 단절되기 직전에 무슨 큰 불꽃이 한번 있었을 거고요. 그걸 계기로 모든 것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진짜 끝인가? 그건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나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갔지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타이밍이 엇갈렸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앞섰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 그래서 갑자기 확 타올랐다가 훅 꺼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훅 올라갔다가 훅 꺼졌는데 이 죽음이라는 카드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죽음이라는 카드가 무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 카드는 끝이라기보다는 좀 변화,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좀 명료해요. 이 관계는 예전 그 상태는 아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간다면 새로운 시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의 흐름대로 간다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사랑했던 그 방식은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방식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요. 이 시작으로부터 힘으로 이어져요. 힘이라는 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일들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감정을 좀 누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힘으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좀 엄청난 내적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인내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른다기보다는 감정을 끌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요.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힘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서로가 감정이 식어서 멀어진 게 아니고 이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조금 다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좀 조용한 분위기이고 말을 안 하더라도 서로의 자리를 좀 떠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정을 억누른다기보다는 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멈춰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 앞에 있는 감정까지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별을 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다 보면은 나만 이렇게 힘든지 나만 이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미련 한번 뽑아봤고요. 카드는 출산이랑 역마살로 나왔어요. 출산은 말 그대로 완성, 결실, 성장의 끝에 오는 결과를 뜻해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 출산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에서 태어난 무엇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3번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3번 분 덕분에 사랑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삶 속에서 3번 분이 남긴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영향받았을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자신있게 맞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과 3번 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를 확실히 얻어갔어요.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라든가 거리, 변화를 뜻하는 카드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그 사람은 3번 분과 좀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3번 분을 떠올리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돌아올 생각 없이 멀리 멀리 떠나가고 싶어 해요. 이게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출산처럼 어떠한 영향이 있다면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동은 도망이라는 느낌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리감인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3번 분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필요한 거리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카드랑 이 카드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련이 없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 영향받은 게 힘들어서 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스스로 본인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스스로 안고 가는 선택을 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별이 힘든 3번 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 2장을 뽑아봤는데요. 우선 카드는 상반되게 2장이 나왔네요. 첫 번째 카드는 썩은 옹달샘이에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썩은 물에는 토끼도 사슴도 가까이 가질 않죠. 감정도 매한가지예요. 감정이 막혀있고 표현도 기대도 멈춰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가둬두면은 이것 또한 썩기 마련이에요. 이 카드는 그 정체되어 있던 감정에 다시 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뜻해요. 그게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우연한 계기로 마주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감정의 문을 조금 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끝난 감정이 아니다. 뭔가 다시 맑아지기 위한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뜻해요. 거기에 또 춤판까지 있어요. 춤판까지 있어요. 기쁘고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흔들 거예요.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올 거고요. 2가지 카드 다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라든가 새로운 만남 혹은 감정적인 깨달음, 무언가 지금 3번 분의 감정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거는 우리 3번 분들은 그 변화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억지로 그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3번 분의 흐름 자체가 이미 3번 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카드를 좀 보면은 우리 3번 분과 그 사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감정들 꾹꾹 눌러오느라 많이 지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감정이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그 감정에 반응할 수 있는 변화의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우리 3번 분이 그 흐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잘 돌봐주고 있어야 돼요. 인어의 눈물을 선택하신 4번 분들, 이 카드는 후회를 뜻해요. 인어 공주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목소리까지 포기했지만 결국 그 사랑조차 온전히 얻지 못했잖아요. 우리 4번 분들도 아마 많이 아프셨고 그 아픔이 결국 후회로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상대방도 그만큼 아팠는지 같이 그 마음 한 조각 읽어볼 거예요. 그럼 4번 분들의 그 사람 속마음 같이 볼 건데요. 카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끈적끈적한 감정들이 좀 남아있어요. 이 사람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감정 아예 정리된 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계속 잡고 붙들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악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감정인 거죠. 사랑스러운 형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미련이랑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억울함. 거기에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다쳤다. 이런 피해의식도 조금 있어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엉켜 있고요. 그만큼 우리 4번 분들을 자주 떠올릴 거고 그걸 꺼내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순간 본인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마주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 감정, 그 아까 말씀드린 끈적끈적한 감정들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요. 특히 황제 카드랑 이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 굉장히 확고해요. 고집도 있고요.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관계든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기준 안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꾹꾹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마음은 많은데 꺼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힘이라는 카드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본인의 기준 안에서 계속 누르고 그걸 인내하고 버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에서 우리 4번 분들 진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두 사람의 흐름을 같이 볼 건데요. 앞서서 그 사람 속마음에 악마가 나와서 조금 사랑스러운 형태가 아닌 끈적끈적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자체가 아마 좀 끈적끈적한 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5개의 금화 같은 경우에는 가난을 상징해요. 예, 현실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서적 결핍.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너무 좋고 혹은 속궁합도 잘 맞고 만나면 재미있는데 뭔가 외로워.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악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욕망 이런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관계의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두 분 사이가 많이 싸웠다가 다시 붙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정말 밤에만 만나는 그런 파트너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결핍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 카드를 읽어보자면은 아마 지금 연락이 끊겼다 하더라도 다시 연락은 올 거예요.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가 진심 어린 연락은 아니고 그냥 좀 떠보는 연락일 가능성은 커요. 아무래도 악마라는 카드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술 먹고 나서 오는 연락이라든가
그냥 심심해서 오는 연락. 그런 연락으로 한 번 더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여러 번 그 연락을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만나다가, 우리 4번 분이나 아니면 상대방 분이 현타가 올 거예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이게 맞나? 이런 사이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하려면 진짜 이 부분은 바꿔야 해. 혹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드니까 다른 좀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라고 해서 흐름이 한번 틀어질 거예요. 그럼 이 악마가 두 장이나 나온 이 끈적끈적하고도 약간은 결핍된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얼마나 미련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볼 건데요. 저승곡간이랑 매화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저승곡간이라는 카드는 저승에서 열리는 곳간이라는 뜻인데요. 저승에서 베풀다. 그러니까 현생에서는 베풀기 어려운 약간의 그때 못했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엇갈렸어. 그때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후회와 미련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에 매화나무라는 거는 겨울에도 꽃을 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도 꺾이지 않는 감정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때 못해줘서 너무 아쉬웠던 그 마음들이 아주 굳건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두 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미련이 아주 그득그득, 오히려 4번 분들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 많이 남은 미련은 아마 그 전에 못했던 마음들에서 좀 이렇게 발전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연락이 올 거고 또 다른 흐름이 될 건데, 그 흐름을 그 악마의 길로 가는지 교황의 길로 갈 건지는 우리 4번 분들이 선택하셔야 되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랑 그리고 관계의 흐름, 그리고 미련까지 같이 봤을 때 우리 4번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악마 카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행복감도 줘요. 설레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에게 좌절감도 줘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건지, 내가 나쁜 사람인 건지, 내가 부족한 건지 계속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4번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 카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봤을 때 바위를 뛰어넘는 소녀의 카드랑 문서 카드가 나왔어요. 바위를 뛰어넘는 소녀는 아무래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날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마음들 다 멈춰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더 이상 멈추고 있지 마시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로 여기고 그 감정들을 뛰어넘으시고 일상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되면은 본인이 행동을 움직여도 돼요. 사람한테 연락을 해본다던가 그런 건 사람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행동을 움직이는 부분도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문서라는 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결정을 하라는 조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또 오긴 올 거예요. 가벼운 기회일 거고 아마 그 사모분들이 연락하셔서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세요. 문서라는 거는 계약을 하다, 뭔가를 결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전반적으로 이 카드를 봤을 때 왜 사모분들은 후회를 하시고 상대방은 악마로 나오는지, 그 지나쳤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을 추스리고 본인의 삶에 좀 집중하시면서 아마 상대방도 꽤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살짝 건드려 보는 것도 카드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